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53% 그리고 코스닥은 0.75%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에서는 2,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에서는 한 1조 5,40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파는 이유가 다릅니다. 오늘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판 것은 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미국 골드만삭스에서 좀 전망치를 하나 발표했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6%에서 8.3%로 낮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다가 이 델타 변이라는 이 복병을 만났습니다. 복병을 만났는데 일단 은행에서 생각하기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축된 만큼 정부에서 돈을 풀어줄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수출로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다. 뭐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여튼 이 델타 변이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는 뭐 확실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거는 우리나라 사정인데 중국 같은 경우 그나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괜찮게 흘러갔단 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한 번만 걸리면은 지역을 갖다 뺑 둘러싸서 이 완전 봉쇄를 해가지고 전수검사를 하는 그런 조치를 사회주의 국가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전체의 안위가 중요하죠. 전체를 위해서 개인들은 가차없이 몇 놈 난리도 되는 주의가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그동안 잘 통제를 했는데 이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다 이 말입니다. 덕분에 유가까지도 이렇게 하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은 게 중국인데 중국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소비가 살아나는 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 또 경기가 살아나는 게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시장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좀 다소 주춤은 하겠지만은 다시 회복되는 쪽으로 나아가겠죠. 자, 일단 오늘 시장 하락 이유가 이런 거고, 어제 말씀드린 자동차 관련해서 좀 더 하나 보충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이 카페에서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죠. 이 앞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박스 친 게 자동차라고 하면은 이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만약에 이 지점이 식당이다 하면 내가 이쪽에 우리 지금 자동차 안에 사람이 4명 타고 있는데 이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갈 거니까 이쪽으로 밥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고 바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지점에 가니까 유통업, 택배업하고 또 결합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물건을 좀 배달해 주세요. 내가 몇 시에 여기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기존의 개념은 그냥 운송수단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자동차를 그냥 운송수단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동차에서 금융 결제도 일어나고 또 이 물건도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동차를 생각하실 때 마치 우리가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처럼 자동차를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가 다른 것 수많은 업종도 많은데 금융업에다가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업하고 금융업하고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더 확대가 돼서 나중에 유통업도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여행도 막 연결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아니면 이 플랫폼 기업에 여러 가지 뭐 있죠. 뭐 배달 같은 경우도 그 앱을 통해서 뭐 주문도 하고, 뭐 여행 갈 때도 이 앱을 통해서 보고 예약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자동차에 타고 말로 다 되는 걸로, 또 자동차가 자동 운전되게 되면은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께 뭐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예전에 우리 시장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있죠.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현대 자동차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께 우리 애들한테 어떤 주식을 줬습니다 라고 정리해 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꺼낸 겁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뭐 HMM 현대상선은 뭐 익히 뭐 여러분들께 다 알고 계실 거고, 왜 이거 현대상선은 우리 애들에게 정리를 해줬다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여기서는 생략할 거고, 우리 애들이 주식시장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다니까 몇 천 개 되죠. 이 상장된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작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종목 주가가 쭉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때 수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은행 가서 10원짜리 하나까지 똘똘 막 완전 탕탕 틀어가지고 딱 하나 선택을 한 게 바로 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여기 보면 이렇게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신호가 났었죠. 요 무렵이죠. 요 무렵에 전재산을 우리 애들로 치면 전재산입니다. 전재산을 통틀어서 딱 하나 매수한 게 바로 이 현대차라는 그룹입니다. 이 종목입니다.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정력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를 자주 하게 되면 이거는 부모 국세청에서 정려라고 본다 안 했죠. 그냥 부모의 차명 계좌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좀 선택이 폭이 좀 좁고, 또 그리고 방법도 굉장히 좀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서 막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주식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튼 우리 애들은 앞으로 자동차 산업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보고, 특히 이 자동차가 기존에 이 자동차 운송 수단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도 예전엔 통신 수단이었잖아요. 남들하고 전화할 때만 쓰는 그게 전화기였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개념이 스마트폰 등장으로 완전히 확대가 돼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전화할 때만 꼭 쓰지는 않죠. 다른 용도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운송 장비도 기존의 이 운송 수단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 스마트폰과 같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현대차를 우리 애들은 선택을 해서 들고 가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들이 이런 뉴스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도 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하고 제가 투자하는 방법하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거 사서 지금 이때까지 지금 작년에 요때 딱 한 번 사고, 물론 그 이전에 뭐 산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또 산 게 있는데, 이 이후에 한 번도 사고 팔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우리 애들 보고 야 너는 주식 투자 안 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주식 투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사서 안 하는 거죠. 예전에 제 수급 분석 책에다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리가 쭉 살다 보면은 1997년도 이렇게 외환위기 때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9시 뉴스에서 앵커가 나와서 지금 주식 시장이 싸니까 많이 사세요 이렇게. 또 요 닷컴 버블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요건 좀 얕았고, 또 그리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 싸니까 주식 사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장이 쭉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 싸니까 주식 사세요 이런 식으로 앵커가 나와서 막 알려줍니다. 연예인 막 내가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알려줘요. 사실은 이 주식은 이럴 때 사서 놔두고 이럴 때 사서 놔두고 이럴 때 사서 놔둬도 그것도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주식 투자는 전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자기 일하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돈 모아놓고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텔레비에서 주식 사라고 알려주니까 그때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하나 사고 그냥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현대차에서 중간 배당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이름으로 우편에 딱 오니까,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편지 올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이 편지하면 좀 겁나죠. 편지하면 세금 내라 이런 거 날아오면 참 피곤하고 재수없는데,
애들은 편 줄 일이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적힌 편지가 오면은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게 배당 통지서가 딱 날라왔더라고. 현대차 가면 앉아서 작년에도 배당, 올해 며칠 전에 배당도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어떤 종목을 살까 아무리 저기 짱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해도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갈 수 있는 게 이런 투자라 볼 수가 있고, 참 어렵게 하려면은 진짜 어렵게 하는 것이 또 투자라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사람들 투자 성향에 따라 뭐 제각기 다 다른데, 뭐 전혀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주식을 정리할 때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 관련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게 하나하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로 나오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뭐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투자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힘들게 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 투자금을 갖다가 찾아서는 게 어떤 퇴직하는 시점이라면 지금부터 14년이 남았다든가 15년이 남았다든가 아니면 20년이 남았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몇 세 이상 되면 퇴직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금액에 도달하면 그때 퇴직한다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자유인으로 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산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내가 좀 필요한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때까지는 그냥 묵묵히 막 가져가는 게죠. 좋은 거 있으면 그때그때 사서 들고 가는 건데, 거기서 좀 빨리 가려고 사고 팔고 이것도 실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어설프게 달려들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제 세력들이 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나오니까 막 파는데, 솔직히 이놈 새끼들도 장난질 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은 뭐 세력들하고 우리하고 돈 움직이는 어떤 투자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많죠. 걔들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과를 자꾸 내야 되는 겁니다. 공매도를 쳐서 성과를 내든 주가가 올라서 성과를 내든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시장에 또 아무런 일이 없으면은 누가 또 이게 그 돈을 갖다가 맡기겠습니까? 좀 시장이 좀 불안하고 진짜 니 혼자 투자하기는 참 힘들지, 이런 인상을 심어줘야 뭐 그리고 사람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막 안 가게 막 잡아 쥐고 흔들어 버려야 간접 투자하는 사람들 금융권으로 돈 들고 오겠죠. 네가 대신 좀 해도 이렇게 들고 오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 재료 보고 있으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국 재료 그냥 또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중국 재료 때문에 지금 경기가 위축된다. 솔직히 경기가 위축되면 이것도 상반된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가 지금 오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정반대 상반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경기가 위축된다 하면 그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지겠네. 또 호재로도 볼 수 있는 게 시장입니다. 정말로 이 재료 가지고 이걸 보는 거는 택도 끝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했딱 바뀌는 게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장난질을, 뭐 사정이 있어서 장난질을 치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높은 산 위에서 이런 산 있죠. 우리 산 하나, 이게 산이다 하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으면 요 아래쪽에서 땅에서 세력들이 저거끼리 치고받고 장난질 치고 사람들 좀 불안감 조성해서 돈을 세력 뺏고 하는 거예요. 뭐 돈벌이 다 하고 막. 여기에서 관조를 쫙 하고 있으면, 아이고 이놈 시기들 먹고 산다고 고생이 참 많다. 참 인생을 갖다가 험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에이그 불쌍한 놈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중국 경제가 그래 알겠다, 그래 안 좋은 거 알겠다, 유가 떨어지는 거 알겠다. 지금 실제 떨어지니까 틀린 말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있든 말든 어떻든 간에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거나 이건 안 봐도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노력하면 그냥 성장하는 게 경제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노력하면 그 이기심들이 모여서 이 성장하는 게 경제예요. 이게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희한하게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인데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지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게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애덤 스미스예요. 이 자본주의에서 이 가장 큰 이 애덤 스미스 쪽으로 문제점이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이제 확대된다는 거죠. 진보 쪽은 좌파 쪽은 문제가 하향 평준 모두 다 못 사는 쪽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그 부작용입니다.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경제가 회복되는 거는 그냥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에다가 그럼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저 높은 산 위에서 이번에는 세력들이 중국 경제 유가 몇 개 엮어가지고 이 사람들 시에게도 돈 빼먹으려고 작당질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결국 갈 일은 이쪽이기 때문에 좀 싸게 매수할 수 있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냥 시합 보면 됩니다. 그죠? 오늘도 주식 투자하고 있는 우리 두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옆에서 지금 오락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옆에서 수학 문제 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하고 있는 1인이 있어요. 우리 그 집사람. 밖에 나갔다가 작업실 갔다 들어와가지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 중국 드라마 보면서 미남 나오는 드라마 보면서 배우 얼굴 감상하고 있어요. 아주 세 명이 평온하게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가족이 4명인데 주식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형이 돈 버는데도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괜히 사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욕심 버리면 됩니다. 그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여러분들 열심히 분석해서 하루라도 좀 빨리 내가 좀 돈 벌어 보려고 온갖 안 되는 거 억지를 부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놔놓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잘 모르면. 자, 오늘 여러분들께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검색된 종목도 요만큼이나 많이 뽑아놨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봐야 되겠어요. 좀 시장 마치고 보고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17분 흘러버렸어요. 다 빨리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자, 여기 세력들이 오늘 이렇게 매수한 종목입니다.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긴 합니다. 요거 제가 좀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파워 가이드 이거 보면은 자, 여러분들께서 여기 일단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볼 때 하락 반전 신호가 많이 나올 때가 상승장입니다. 여기 상승장이고 나중에 하락장 되면 여기 뒤바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신호가 많이 나고 이쪽에 좀 작게 날 거예요. 지금 시장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하락 반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 떨어질 겁니다. 이런 대충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 DIC라는 종목 7월 15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 앞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앞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예요. 실제로 떨어지는 100% 떨어진다는 건 아닌데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조심하라는 일기예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다른 거 다 떨어진다는데 이렇게 상승 반전 시도가 나오면 앞으로 이 종목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연구 좀 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일기예보 보시면 돼요. 오늘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들고 나가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이를 보시면은 이런 신호들이 몇 번 왔을 때 올랐죠. 이때 어느 때 산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손해본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100% 오르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7월 26일도 보면은 STI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요때 떴다 이거예요. 떴으니까 한번 좀 연구 좀 해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오늘도 최근에 보면 8월 2일에도 몇 종목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몇 종목이 떴어요. 요런 거 볼 수 있는 분들께서는 복잡하게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수구로 덜 났고 이런 거 쓰는 거잖아. 머리 아프니까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러면은 그냥 돈 나눠서 솔직히 돈 나눠가지고 우리 애들 어떻게 투자했어요? 어이구 주식시장 떨어졌네. 10원짜리 하나 다 찾아서 현대차 모르겠다. 앞으로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이 운송 기계가 이제 앞으로 이 플랫폼 기업이 되면서 플랫폼화 되면서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물론 아 머리에서 이게 나왔겠어요? 애 머리에서 이게 나왔겠냐고. 제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제 저거가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냥 부모의 도움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현대차를 선택해서 주식 투자하는데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뭐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있죠. 요럴 때 요러 떠는 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조금씩 묻어두면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묻어두는 게 머리에 진짜 이 뭐 틀 뽑히도록 머리 뭐 숭숭숭숭 뽑히도록 연구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위장벽 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쉽게 할 수도 있고 좀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좀 쉽게 가세요. 쉽게. 자, 오늘도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글쎄요, 이 투자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평생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라고 하는 이거 있죠. 참 기가 막히죠.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큰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 현실, 투자는 독학을 해야 된다는 이 현실, 참 웃기죠. 돈 버는 거는 안 가르쳐 줍니다. 지가 알았어요, 그냥. 우리 애들이 제가 집에 애들한테 이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많은 시간,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곧바로 알아듣는 부분도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난 자식이고, 내 유전자가 그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좀 편하게 살아라고 이 자식들 좀. 그래서 편하게 사는데 투자를 가르치지 저한테 가서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으라고 뺨말때기 때리고 그런 절대 안 합니다. 공부하라고 뭐 스트레스 주지는 않는다고. 이게 오히려 이거는 안 하면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근데 희한하게 애들도 돈 이야기하면은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여러분들 자다가도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줄게 하고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뭔가 가르쳐 줄 것 같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아마 들을 겁니다. 집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이야기 좀 하면은 특히나 작년에 HMM으로 억 단위로 저희가 만져봤다 이 말이에요. 저거 어떻게 억을 만집니까? 만져봤더니 뭔가 돈을 버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오늘 경제 이야기 좀 해줄까? 이러면은 진짜 눈에 불이 막 빛납니다. 광선이 쫙쫙 나옵니다. 집중해서 들어요. 떠들지도 않아요. 종이 들고 와서 빽빽하게 졌습니다.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아빠 죽고 나면 이 이야기 못 듣는다. 책에도 없다. 경험에서 우러져 나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 애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제가 너무 애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욕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애한테 돈 가르치고 공부 중요한데 학원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데 욕 들어올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그렇게 우리 애만큼 정성을 들여서 가르치는 분들이 한 16,000명 이상 됩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바로 가치투자연구원입니다.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우리 애들만큼이나 정말로 내가 가진 열정을 다 뽑아서 가르친 게 많은 자료들이 거기 있고, 또 여러분들 이 경제 이론들 뭐 많죠? 근데 그 이론이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실시간으로 하루에 한 번씩 올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기간을 묶어서 분석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왜 중요하겠어요? 책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게 이 현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이거지.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이런 것도 마감 시험을 통해서 자동차 앞으로 플랫폼화 된다. 이런 거 실제 나오는 걸 데이터를 보면서 자꾸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은 투자 잘하게 되죠.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요, 제가 볼 때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 제가 장담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하고 모이면 아마 투자 이야기는 다 들으러 올 거예요. 그러고 다른 사람들 쓸데없는 이야기 막 해서 하면 이야기만 대충 들어보면은 저 자식의 수준이 저거구나 대충 느낌도 올 겁니다. 신문기사 같은 거 읽어도 대충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은 또 잡담하다가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러버렸어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